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지난주에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 뒤집은 지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네. 오늘로. 네, 뭐 예상은 했는데 네, 지난 한 주 동안 이 낙태권 이슈를 놓고 미국 전체가 시끄러웠죠. 네. 지난주에는 방송하는 당일 아침에 나온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따끈따끈한 그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특히 그 판결을 반대하는 측의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올해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까지 메인 이슈로 이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은 아니죠. 어제까지 스페인에서 그 나토 그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인 그 미팅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거기에서도 이 연방 대법원의 낙태에 관련 판결은 outrageous behavior, 아주 잘못된 그런 이 행위를 대법원이 하고 있다고, 참 의외로 미국의 대통령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자기 나라의 사법부의 가장 높은 이 법원인 대법원의 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참 정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첫날부터 판결이 나온 그날 즉시 나온 반응에서도 매우 미국에게는 불행한 날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 대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연방 그 행정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무장관도 나와서 아주 심하게 그 대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연방 그 행정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이것을 그 임플멘트하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그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각 주에 특히 그 낙태를 금지하는 그 주법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주도의 내에 있는 연방의 연방이 가지고 있는 건물 안에 낙태 시술 기관을 집어넣자. 그래서 그 낙태를 금지하는 그 주들 속에서도 낙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아주 많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프로-라이프, 그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에게 계속 이제 테러를 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판결을 내린 이 다수 의견을 낸 그 대법관들의 집이나 그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모든 그 많은 그 민주당의 정치 리더들이 이번 판결을 계속해서 올해 11월 달에 있는 선거로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을 자신 꼭 투표하도록 이 낙태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민주당 그 정치인들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스페인에서 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 주지사들하고 화상회의 열고 이 낙태권 폐지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대책을 세울까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일단 이 필리버스터 예외를 적용하자, 이 내용은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도 계속 그분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 abortion, 이 낙태를 codify, 입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73년도에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대법원이 낙태를 허락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은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입법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법으로 낙태를 허락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연방 대법원을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판결이 잘못된 것은 이번 판결 때에 그 다수 의견서의 내용이 나온 것 같이 연방 헌법에는 전혀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침묵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연방 국가의 정신에 따라서 각 주 each state에 있는 주의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기들의 대표로 뽑은 주의회가 그 주 안의 주민들의 성향에 뜻에 맞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결정하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낙태를 금한다는 그런 그 판결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 같이 이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퀄리파이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연방 의회 구조가 하원은 한 8명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네. 상원은 지금 이제 50대 52이지만은 이제 그 부대통령이 상원의 이제 의장이 되니까 네네. 51대 50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예산안이 아닌 다른 안들은 이제 그 필러버스터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법안을 이것을 낙태를 허락하는 법을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러나 상원에서는 벌써 올해 와서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이제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하겠다는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필러버스터를 이제 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이제 자신 그 내에서 그 그룹 내에서 이 필러버스터 룰을 이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50명의 민주당 소속 그 주상원 의원들 중에서 맨천 의원하고 시네마 의원 두 분이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후에 2-3 시간 후에 그거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필러버스터를 룰을 이 한시적으로 이 상에만 한해서 이제 중단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발언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언은.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 50명 중에서도 2명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은 주지사들과 민주당 그 소속 그 주지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네. 다분히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고 실현이 불가한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그런 발언을 자꾸 해서 그런 것을 뉴스로 내보내게 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꾸 이제 이번 선거에서 자기들의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네. 그런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상원에서 지금 50대 50이니까 항상 뭔가 법안을 제출해도 상원에서 막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오늘도 말한 게 이번 중간 선거 때 열심히 투표해서 우리 상원의 의석수 늘려야 된다. 또 이런 주장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낸시 펠로시 그는 이제 하원 의장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경제나 범죄율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볼 때에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선거 구도에서 이런 구조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유권자들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먹혀들 만한 이슈인 이 낙태 이슈를 계속 거론하면서 네. 꼭 이 낙태 이슈를 얘기한 후에 그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가서는 선거를 통해서 이 낙태법을 입법해 줄 수 있는 의원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달라. 그래서 절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제 네. 그런 거죠.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는 일단 가장 큰 이슈로 띄운 게 낙태로 결정했나 봐요. 그 외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경을 열어놓고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불법적으로 넘어오다가 걸린 사람만 해도 100만 명이 넘고 뭐 안 걸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경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지금 뭐 너무나 이 가스 가격이라든지 음식 가격이라든지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범죄가 지금 뭐 이 미국 전국에 계속해서 지난번에 그 디판 폴리스 그런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경찰을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빨리 조기 은퇴를 하든지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범죄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악재가 쌓이고 있으니까 네. 이번 선거는 참 그 집권당인
그 민주당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하는 선거가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낙태 이슈를 내세워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제 화가 나게 해서 네. 투표를 하려고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이 낙태 이슈에 있어서 또 발벗고 나선 주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반응을 그리고 민주당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서 참 내가 마음으로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은 물론 이제 늘 하는 얘기는 여성들의 임신모의 이제 privacy, 개인 그 보호를 늘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죽여지는 그 어린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이 임신모의 privacy도 중요하지만은 이 unborn human being, unborn child, 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 그 생명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네. 서로 이 논쟁의 이 쟁점이 서로가 이제 좀 안 맞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나오는 반응들 중에서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반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 하원과 상원의 4분의 3을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네. 주지사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민주당 소속인데 주지사와 주 상원 의장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번에 급하게 6월 달에 추진을 시키고 통과를 시킨 것이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다가 이 낙태를 허락하는, 그러니까 출생하기 바로 직전까지 태어나기 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 법을 헌법에 영구적으로 이제 집어넣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민들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주민 투표로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유권자들의 100만 명 정도의 그 서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퀄리파이해서 그 사안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 의회가 상원이 3분의 2, 하원의 3분의 2, 각각 3분의 2씩의 찬성을 받아서 그 안을 이제 주민투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분들이 민주당이 추진한 것은 급하게 6월 30일까지 어제까지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올해 11월 선거 투표용지에 그 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먼저 상원에서 통과시키고 하원에서 이번 주에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네. 뭐 4분의 3은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쉬운 일이죠. 네. 그래서 아주 쉽게 통과를 시켜서 이제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의회가 그 작업을 끝을 냈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제 그 주민 투표로 확실하게 투표용지에 11월 달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은 어떤 wording 그 이제 주민 발의안 그러면은 그 발의안이 내용이 뭔지 투표용지에 이제 쭉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wording을 어떻게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이제 애매하게 자기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찬성을 끌어내는 이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포장을 잘 하려고 그러겠죠. 물론 그것은 이제 컨트롤하는 것은 그 총무처 장관이 이제 컨트롤 하는데 네. 그다음 민주당 소속 사람들이니까 네. 그 통과가 되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영구적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그 구조의 변화가 와도 또 이 재판이 이 낙태에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주 헌법 자체에 이 낙태를 허락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도 캘리포니아주는 낙태에 있어서 아주 자유롭고 낙태 피난처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뭐하러 헌법까지 바꿔야 되는 이미 거죠? 입법 활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캘리포니아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미 13개인가 14개의 그 낙태에 관련된 법안을 다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통과시켜 놨고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랜드 페런트라든지 낙태를 찬성하고 낙태를 실수하는 그 단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띵탱크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낙태를 가장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법안으로 어떻게 어떤 법안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가를 연구하도록 해가지고 한 43개인가 그런 이제 추천 법안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네. 그런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열 몇 개가 이미 그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낙태를 올해 선거의 주 이슈로 잡기로 결정한 민주당 내에서 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뉴섬 주지사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아, 어떤 주도 시도하지 않았던 주 헌법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이런 시도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뉴섬 주지사가 플로리다 주에서 뭐 광고를 사고 있다는 얘기가 들고 있거든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플로리다 주가 늘 경합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 뉴섬 주지사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뉴섬 주지사가 이미 플로리다 주에서 이제 광고를 사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뉴섬 주지사가 전국적인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제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하필이면 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낙태 이번에 그 나온 판결은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그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많은 법원의 판사들이 상당히 그 이제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정치적인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그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는 법원이 혹은 그 이 판사가 legislate 한다, 입법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이번에 그 지난주에 나온 그 낙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그런 판결이 아닙니다. 네. 이 헌법에 연방 헌법에 낙태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낙태에 관련 이슈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파운딩 파더들 혹은 이제 헌법을 작성한 당시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읽어보기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전혀 연방을 세운 미국을 세운 그 연방의 헌법을 만든 그 건국자들 타머스 제퍼슨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낙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정신에 따라서 각 주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온 그 주의회가 너희들의 뜻에 맞게 주민들의 뜻에 맞게 결정을 하라는 의도인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신에 맞게 그 이 연방 대법원 그 대법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에 충실한 그런 그 판결을 내놓은 것인데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거의 49년 동안 유지되어 온 판결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런 판결을 내는 건 절대 그것은 입법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당 네, 네. 73년도에 판결이 도래 입법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판결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정말 그 아주 불순한 의도이고 죽이는 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에 집중하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헌법에 주 헌법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지느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런 그 캘리포니아 헌법에 이 사항을 낙태를 허락하는 사항을 집어넣는 것에서 반대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네. 우리가 어떠한 그 투쟁을 하느냐 이번 선거 때 어떠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제 투표용지에 이 법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의회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4분의 3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캘리포니아 의회에서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우리 주민들에게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것을 잘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들을 모빌라이즈해서 그 이 unborn child, unborn human being 태어나지 않은 생명,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들의 목숨을 죽이는 이런 법안을 주 헌법에 집어넣겠다는 것을 설명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유권자들은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마 이 민주당 측에서는 뭐 여성들의 사생활, 그렇죠. 권리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아주 그냥 포장을 잘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주민 투표 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에 올라가는 그 법안에 대한 설명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 컨트롤을 이제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행정부의 그 정무처 장관이 그걸 컨트롤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정직하게만 이 주민 발의안이 투표용지에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걸 찬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신 있는 유권자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이걸 추진하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건 뭐냐면은 네. 이 로 비 웨이드 49년 동안 그 유지되어 온 로 비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뒤집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 로 비 웨이드의 그 판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나 49년 동안 유지되어 온 판결이니까 그걸 뒤집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또 그 다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낙태가 불법이어야 하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렇다가 더 많아요. 다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느냐 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설명이 유권자들에게 잘 효과적으로 되면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쉽게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정말 해볼 만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이번 투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저는 공화당의 코를 매지도 않고 민주당의 코를 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대신해주는 대표해주는 정당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네. 우리가 그들의 정당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나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공화당 편도 아니고 저는 이제 공화당을 더 이제 주 양당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공화당을 선택하지만은 과거에도 공화당이 나의 그 이 가치관이나 나의 원하는 것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지지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정당은 우리가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당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너는 저 정당은 적이고 이 정당은 내 편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원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말씀하시는가. 낙태에 관해서는 뭐 많은 신학적인 그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낙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으로 오실 때에 성령으로 여성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해서 이 나라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라는 과정을 통해서 태의 모습으로 이 나라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그런데 이것은 그 생명을 그 존 홉킨스의 의대의 교수가 최근에 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이 의대에서도 이제 낙태 시술을 가르치는데 이게 낙태가 요즘은 이제 그 태 안에 배 안에 있더라도 태어나지 않더라도 그 태아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하게 요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낙태 시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태아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움직인다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도구가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와 같이 자꾸 이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출생 이전까지는 낙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니까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 내놓을 예산안에 이런 걸 포함해 놨어요. 낙태의 기회를 더 넓히기 위한 예산으로 1억 2,500만 불, 125 million dollars. 그리고 비보험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낙태해주기 위해서 4천만 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불법 체류자들에게 타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에 오라고 캘리포니아의 예산을 사용해서 낙태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 올 때에 그 여행 경비도 대신해 주겠다고 그 돈이 내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낸 돈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민주당 캘리포니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정신인데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제 말이 좀
아니 나에게 이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50개 주 중에서 세금이 가장 이 state income tax 주 그 수입세가 굉장히 높은 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저도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뺏어가서 그 돈을 생명을 죽이는 일에 결국은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일한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제가 웬만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선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선거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개정안은 안이 유권자들 손으로 넘어오는 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는 우리가 주의회에서는 해볼 방법이 없는데 네.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잘 설명만 하면은 잘 설득만 하고 우리 열심히 투표만 하면은 모빌라이즈만 하면은 그러면 참 정말 그 가능성이 있죠. 네. 예. 특히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네. 예. 한국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선교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선교 얼마나 잘합니까? 미국에서 우리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네.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투표는 하셔야죠. 그리고 유권자 등록 아직 안 하셨으면은 유권자 등록도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법안 이 주민투표안을 우리가 defeat 실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네. 우리가 이제 각 교회가 각 교인들이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참 대법원에서 굵직굵직한 판결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괜히 잠깐만 제가 흥분하는 소개를 바람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잠깐만 소개를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할까요? 예, 그러죠. 네. 예, 그 참 이번에 회기가 이번 주로 이제 연방 대법원의 회기가 서머 리세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결정들이 또 쏟아져 나왔는데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에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복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메인 주에서 이 공립학교의 학비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주 중에서 좀 이렇게 시골에 있는 지역에는 공립학교가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는 이제 학비를 그 부모가 선택하는 학교 사립학교든지 선택하는 학교에 학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 크리스천 스쿨에 지원해 준 것을 이제 주에서 금하니까 그것을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판결을 해달라고 한 것이 판결이 나오는데 네.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트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판결이 나왔죠. 네,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이라도 그 학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오늘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판결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주에 있는 그 하이스쿨 시골에 있는 하이스쿨의 풋볼 코치가 시합을 마친 후에 경기가 끝난 후에 경기장에서 자기가 소원한 대로 잠깐 서서 15초 동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 것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나온 판결을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신앙의 표현을 간단하게 경기가 끝난 후에 경기 중도 아니고 경기가 끝난 후에 한 것으로 인해서 해고된 것을 그것을 연방 대법원이 지켜준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번 이 시간에 기약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여러분, 이 미국은 상당히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하고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